경제재민촉 이의아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2050 탄소 중립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현 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임춘택 원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임춘택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유일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통계를 오랫동안 지금 만들어 왔고요. 우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역사가 35년이 됐거든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보다도 조금 더 깁니다. 일제 강점기가 34년 한 11개월 조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보다 지금 조금 더 긴 세월 지금 현재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 역사가 되겠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에너지 경제 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유지를 해와서 국민들한테는 에너지 통계 내는 곳 그렇게만 인식이 상당히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 말고도 에너지라는 건 이번에 수급 사태 나와도 알다시피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게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또 우리가 수출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국제협력 이런 일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에너지 정책 쪽을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 정책도 이제 전환 정책, 그다음 기존의 우리 에너지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또 산업에 다 활용할 거냐 하는 그런 분야의 그 정책 연구, 그걸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난 9월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취임 이후에 어떤 목표로 연구원을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그동안 해왔던 쭉 역할 중에서 최근에 이제 중요하게 된 탄소 중립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크게 바꾼다기보다는 저희 에너지경제원은 나름대로 굉장히 저력 있는 그런 연구원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연구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연구를 잘 할 수 있게 저는 지원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끌고 가고 하는 그런 무슨 이제 군부대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면 지원하는 역할을 제가 이제 그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요 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이제 2050년도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하나의 목표고, 그린 뉴딜은 거기까지 가는 하나의 고속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어떤 그린 뉴딜 정책을 잘 펴서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인 목표를 어떻게 잘 달성할 거냐.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의 임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나 좀 특색 있게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있다면 에너지의 7대 특성. 이걸 고려해서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대 특성은 뭐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굉장히 시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에너지 분야를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들, 그걸 제가 이제 한 7가지 정도 정리해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에너지는 뭐니 해도 이제 경제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건 전통적인 강조해왔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사회성이 좀 중요해졌습니다. 에너지라는 건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환경입니다. 에너지는 항상 환경하고 서로 에너지가 너무 강조되면 환경이 훼손된다거나 환경이 너무 강조되면 에너지 분야가 또 부담을 안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또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자원 이런 게 중요했거든요. 이제는 기술이 에너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고요. 그래서 기술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안전이 중요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다 위험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 항상 강조가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식량 안보, 뭐 군사 안보처럼 에너지는 안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안보로서의 또 에너지 이것도 봐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사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게 다 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기업이나 금융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에너지는 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7가지를 골고루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너무 강조해서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게 된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정리를 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이 좀 특색이 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에너지 정책이 이렇게 종합적인 정책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네. 원장님 말씀 듣고 알게 되는군요. 네, 에너지의 이 7대 특성 정말 중요한데요. 예. 그렇다면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에너지 경제연구원이라고 저희가 쓰지만 에너지 정책연구원이라고 읽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저희는 이제 정책이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석탄이 이제 국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그게 이제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가스에도 영향을 주고 해서 에너지 전반이 이제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제 올 겨울에 다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걸 맞이해서 저희가 특집으로 그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을 분석을 해가지고 정부 내에 전부 공유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언론에도 그 보도자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에너지 이슈가 제기됐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그 영향을 국민들한테 전파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 저희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COP26,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엔 주대 그 기후환경 그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의 의미가 어떤 건가? 거기에 여러 가지 뭐 합의도 이루어졌고 어떤 것도 합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는데 뭐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40% 온실가스 감축하기로 이제 NDC라고 그러죠. 그런 거 제출했는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제출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일부 얘기도 있고요. 그 55%에 비해서는 너무 또 적게 했다라는 그런 또 일부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제 양쪽에 그런 의견들이 다 있는데 이럴 때 저희가 이번 그 기후환경회의는 어떤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걸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제때 필요한 때마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1년, 2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또 이 정책 연구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는 어떻게 늘려나가야 되는가, 또 장기적으로 우리가 석유나 가스, 석탄은 어떻게 또 관리해 나가야 되는가, 또 원자력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를 저희가 정책 연구에서 그 정부에 제공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걸 꾸준히 저희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원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게 결국 탄소 중립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시각이 조금 다른 느낌도 좀 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사실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전문가나 환경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비드로 인해서 엉뚱하게도 사실은 코비드는 우리 알다시피 일종의 이건 그 바이오 쪽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이니까요. 네. 근데 원인은 거기에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된 것이 인간이 자연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이런 어떤 인수 공동 전염병 이런 위기도 왔고 그 다음에 기후 위기도 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제 사람들한테 와닿게 된 거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으로까지 이렇게 간 건 엉뚱하게도 이 코비드 19이 이제 그렇게 촉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하면서 미국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도 이제 그 동참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그리고 일본, 뭐 한국, 뭐 독일 등 뭐 여러 이제 그 나라들이 내 정상들이 이 탄소 중립 선언을 다 했지 않습니까? 다만 시기는 이제 대부분 2050년 이렇게 했지만 어떤 데는 2060년 중국 같은 경우에요. 뭐 인도는 지금 2070년 얘기도 하고 있고요. 다소 시기는 다르더라도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이렇게 그 일정 부분 합의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탄소 중립이 하나의 이제 주류 담론이 됐다. 이런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국내까지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제조업에 대한 부담 이것 때문에 탄소 중립 속도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어디 못지않게 빠르게 이 세상 변화를 읽고 거기에 따라 적응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그 초에 그 SK 계열사들이 대거 아리백 참여를 선언을 했고 탄소 중립도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들도 제가 엊그제도 천안도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전주, 뭐 고양시 뭐 이런 데들이 지금 탄소 중립 선언을 계속 지금 지자체 단위로도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변화, 이건 물론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을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잡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 세계적인 이런 그 흐름, 그 다음에 국내 기업들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보고요. 세계적으로는 이런 그 이제 탄소 중립의 이런 요구에 따라서 돼가고 있는 어떤 변화가 한 3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을 결국 달성하려면은 먼저 에너지를 사용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효율적 있게 쓴다거나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 관리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줄어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이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 그게 이제 2번째로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에너지는 이제 전기, 열, 뭐 다양한 형태로 쓰는데요. 에너지를 전기로 이게 전환하는 거, 전기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3가지 흐름,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탄소 중립의 흐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이 최근에는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 수소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수많은 에너지 자원 중에 수소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 수소는 아시다시피 우주에서 가장 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렇게 흔한 수소를 우리가 갖다 쓸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흔해도 지구에서는 굉장히 귀한 게 실은 수소입니다. 수소는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수소 자체로서는 있지 않고 이건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수소라는 건요. 근데 수소가 왜 지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냐면 네.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이고요. 그리고 가장 작습니다. 이 작은 고추가 맵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수소는 아주 작지만 이게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밀도는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수소뿐이 아니라요. 이제 원자량이 낮은 것들이 다 그런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리튬도 수소는 이제 원자 번호가 1번이고요. 리튬이 이제 3번인데요. 이 원자량이 적을수록 구조가 단순하고 그럴수록 이게 작으면서 훨씬 이 전자를 가까이까지 끌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주에서 정해진 겁니다. 우주 어딜 가더라도 지구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우주에서 수소나 리튬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단위 우리가 부피당 가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유한 특징 때문에 수소가 이제 각광을 받고요. 그래서 수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걸로 연소할 때보다 훨씬 고온으로 더 많은 그 열량을 내고요. 그다음에 수소로서 발전을 하더라도 전기를 가장 많이 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장까지 하면 좋겠는데 수소는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좀 저장이 어렵고요. 그래서 고체인 리튬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는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리는 수소나 리튬이나 전부 원자 번호가 적은 것들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질 수가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수소를 연소를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건 우리가 이제 메탄이라든가 그 외 여러 이제 뭐 석유든 석탄이든 가스든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 형태를 이제 우리가 화석연료로 써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다 갖고 있는 게 이게 탄소를 갖고 있어요. 탄소가 이제 산소하고 만나면서 CO2, 즉 이산화탄소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산화탄소 원래는 꼭 나쁜 건 아닌데 이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메탄도 탄소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로 또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원을 찾다 보니까 수소가 이제 아주 좋은 게 된 거죠. 수소는 산소가 만나서 이게 발열을 하더라도 H2O 물이 되는 거죠. 물은 온난화하는 기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난리가 난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수소가 그렇지 않은 그런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각광을 받는데 하나 이제 유의할 것은 수소는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에너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 있는 에너지에서 그걸 뽑아내서 이렇게 쓰는 즉 석탄, 석유, 가스에서 다 뽑아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에서도 만들 수 있고 원전에서도 만들 수 있고요. 다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화석연료에서 갖다 쓰는 것들은 다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좀 쓰는 거고요. 재생에너지 원전도 전기는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쓰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수소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 밀도도 갖고 있고 다양하게 쓸 수는 있지만 이걸 만드는 데는 현재 상당히 비싸다. 우리가 이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장하거나 운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기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도 수소를 우리가 잘 쓰려면은 여러 가지 더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장도 더 형성을 해야만이 그게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좀 수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우리가 수소를 다루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 기반 경제로 전환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에게 과제가 어떻게 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가라는 과제가 남게 될 텐데 예.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예, 수소 경제는 굉장히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2050년 정도 되면 3천조 원 정도까지 한 해 시장이 형성될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거긴 한데요. 근데 비관적으로 보더라도 뭐 한 1,000조 원 정도는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철강 분야다. 그러면 이제 철강에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코크스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원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중유도 일부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데 다른 건 다 돼도 환원하는데 수소 환원을 쓰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소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박이나 비행기처럼 배터리로 쉽게 될 수 없는 분야들이 있어요. 이런 데도 역시 그 수소를 연료로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특수한 분야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한다면은 뭐 3천조 원의 시장 중에 우리가 적어도 한 10% 정도는 한국이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소 경제 준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최근엔 이 요소수 대란으로 전 예. 세계 이 산업계가 이른바 비상이었었는데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떤 시사점을 두고 봐야 하는지 또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원장님? 예,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네. 있죠. 사실 요소수는 간단하거든요. 요소를 물에 그냥 탄 겁니다. 근데 요소는 우리 비료로도 쓰는 그런 거고요. 과거에 우리나라 굉장히 생산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값싸게 생산하고 또 화학부는 요즘에 인도도 꽤 많이 이것저것 값싸게 생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던 것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우리한테도 중요한 그런 마치 자원처럼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아주 중요한 그런 물자들은 전략 물자라고 해서 정부가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적으로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요소수처럼 평상시에는 거의 신경도 안 썼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줄은 사실 몰랐죠. 네. 근데 이거 역시 코비드 19하고 관련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 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위축됐다가 지금 작년 하반기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경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빨리 지금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긴밀하게 지금 무역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른 나라가 좀이라도 싸게 뭘 생산하면은 한 10%만 싸게 생산하더라도 우리나라 생산을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중국 포함해서요. 어떤 나라도 반도체 뭐 우리가 보십시오. 뭐 석유, 석탄 뭐 다양한 부분 최근에 뭐 CPU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는 어느 나라든지 지금 이제 다 이른바 전력 물자처럼 그렇게 지금 작동될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록 민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을 다 책임지고 하고 있더라도 이젠 정부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런 지금 체제를 현재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그 요소수 사태가 네.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걸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는데 하나의 좋은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재민촉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정책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우리한테 새로 주어지는 이런 좋은 기회, 해마다 적어도 5천조 원 정도의 이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 이 탄소중립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한 300조 원 정도 이 정도 수출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 에너지 이 전환 뭐 좀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그린 뉴딜 이거 참 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건 그 세계적인 큰 변화다. 저는 이걸 보고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메가 트렌드는 한 두 가지 정도 된다. 디지털 전환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 메가 트렌드를 이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요. 전공이나 뭐 이런 면에서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그 직장의 미래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후손들의 또 미래까지 거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메가 트렌드를 우리가 읽고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은 곧 나한테 나의 그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문제다. 그런 걸 우리가 인식을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계도 좀 발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친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환경도 물론 잡지만 우리가 경제도 잡을 수 있고 국가 안보까지 특히 에너지 안보까지 우리가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항상 그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이런 것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 그런 점이 있어서 관심 가지시고 그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앞으로 있을 원장님의 행보에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이 요소수 대란부터 탄소 중립까지 전 국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래에 우리 경제사회가 녹색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재민촉에서는 에너지연구원의 임춘택 원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